자, 오늘도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코로나 인사. 새로운 세상이 왔죠. 새로운 솔루션도 많이 왔고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면 2차 백신이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게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삶이 되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드 코로나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더 뉴노멀 위드 썸띵이 될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모두 다 건강한 게 최고죠. 모두 다 be safe 하시고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오늘은 굉장히 채팅창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 최윤진 차장님이 쿠폰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리액션, 제가 뭔 말을 했을 때 채팅에 뭐가 올라오고 이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최윤진 차장님께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목적이 작년에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이었죠. 지금 올해는 Driven by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시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예요. 저번 주에도 저희 이명도 부장님께서도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말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을 설득을 해야 돼요. 솔루션이 싸고 너무 좋아. 그럼 뭐 이런 설득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주니퍼의 태그라인이라는 거, 즉 슬로건이라고 하죠. 우리의 슬로건을 어떻게 고객한테 주지를 시킬 것이냐는 거죠.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Experience First Networking,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너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라는 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Hey, what's your address? 너 주소 뭐야? IP 주소 되고요. No man, your local address. 아, 너 진짜 주소 뭐냐고. 127.0.0.1 로컬호스트죠. 6기, 예, 이런 쪼다 이런 뜻이죠. 쪼다 기키 이런 뜻이. 아, 네, 맥어드레스는 이렇지. 답답합니다. 이거는 저희만 재밌어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고객한테 나갈 때 모든 고객들이 IT 담당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같이 특히. 그리고 특히 공공은 더 하죠.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공공 쪽은 아무리 IT 경력이 특히 많진 않아요. 얼마만큼 IT를 많이 아냐? 우리가 만나는 특히 우리가 IT 필드에서 세 가지 리소스 가장 주된 IT의 분야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터인데 그죠? 그 중에 하나 네트워킹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죠? 시스템이 더 많아요. 보통 한 10% 되나요? 100명이 만약에 IT 담당자라면 네트워크는 10명도 안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네트워킹 담당자가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노스에 보면 이런 하이프도 나오죠. 히든 커맨드로 보면 쇼 버전에는 하이프 하면 my session is dead. 커미 컴퍼먼이죠. 근데 내 차키는 어디냐. 어떻게 해서 이제 최대한 장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기 위해 찾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만의 일인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프로브 유저, 우리 엔드 커스터머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 뭐냐? 한번 정의를 좀 해볼게요. 사용자 경험이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게 닥터 스트레인저스가 하는 마술. 뭐죠? 얘가 포털이죠, 포털. 포털은 인터넷에서는 누가 가장 유명하냐? 얘가 제일 유명해요. 야후 포털. 포털이라는 게 야후가 포털을 내세웠는데 포털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자는 관문이 우리 야후다. 그래서 야후 포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야후라는 애들은 모든 인터넷의 관문을 야후라는 포털을 통해서 하되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광고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엄청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근데 90년대 말에 구글이 생겼죠. 구글이 나왔는데 구글은요 90년대 말이나 현재나 메인 페이지는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구글의 사용자 경험은 자기들한테 고객한테 최적의 검색 서비스를 주는 거였어요. 야후의 처음의 사용자 경험은
자신들이 당연히 검색을 1등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자기의 포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했어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요거 하나로 여태까지 최고의 업체가 돼 있는 거고 야후는 버라이즌에 인수되고 또 한 번 인수됐죠.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진 거죠. 이런 게 저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자 했던 거. 주니퍼에 원하고자 했던 게 뭐죠? Connect everything, empowe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연계하고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 커넥션에 필요한 고객들, 즉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밸류를, 즉 가치를 창출해 준다라는 게 저희 주니퍼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 뭐 QFX 세션인가? 저희 회사 세션을 할 때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 회사 제품이 좋고 오늘의 세션이 좋으면요 2차 컨택이 들어오는데 2차 컨택이 찬스죠. 1차 컨택은 아무리 내가 우리 거를 자랑해봐야 CR도 안 먹히면 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우리 솔루션을 고객한테 드라이브 할 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만남을 만드냐는 거죠. 그거에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전략 기동 부대처럼 상륙작전하는 해병대들처럼 앞에 있는 우리 SE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가보면 보신 분들 느끼는 이 문구가 제 책상 오죠 항상 있어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최대한 고객한테 다가가 보자.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이 요즘에 세션이 좀 많아요. 어떤 세션? EVPN 세션. 그죠? 데이터 패브릭 자동화 관련. 데이터 패브릭 오버레이. 이런 EVPN 기술을 다가갈 때 언더레이냐, 오버레이냐. EVPN 타입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그거를 인해서 멀티캐스트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오버레이에서 다 동작을 하고요. 메가 IP 루트가 EVPN 기술이 지원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은 어려워요. 그러면 EVPN을 왜 써야 되냐? 혹시 지금 무트 안 하신 분은 질문 안 하실 거면 살짝 무트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EVPN을 처음부터 우리가 토픽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EVPN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필요한 토픽을 잡고 얘기해요. EVPN이 왜 필요하죠? 한번 뭐 쉽게 말하면 룹이 없는 피지컬 네트워크 구성에 상관없이 룹을 제공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주기 위해서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버, 뭐 사용자들이 아무 데나 포트를 꽂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애니캐스 서비스죠. 그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말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두 번째, 그거의 세부 피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입 1, 2, 3, 4, 5. EVPN 타입 1, 2, 3, 4 이거 누가 외웁니까? 저희들이나 외우는 거예요. 저도 종종 헷갈려요. 그거보다 왜 사람들이 그 기능을 요구하는지. EVPN은 왜 요구해요? 그냥 서버가 막 옮겨 다니고 싶은데 맨날 서버가 옮기려고 하면 작업해서 네트워크 팀에서 작업해야 된단다. 아이 너무 불편하네. 좀 편하게 해줘. 이거잖아요. EVPN이 뭐가 있어요? EVPN의 RFC 보시면 딱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가상화된 서버들이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 서버들이 옮겨 다니려고 하려면 너무 설정이 많아. 그걸 어떻게 자동화할까? 라는 게 EVPN의 목적입니다. 그쵸?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기술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고 셋의 피처보다는 왜 그 셋의 피처가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다가가면 우리가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늘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MC레그나 VC는 우리가 설명할 때 너무 좋아요. 룹을 없애줘요. 모든 네트워크에서 룹이 가장 큰 고민이니까. 근데 이제 EVPN을 가만히 골치 아픈 거예요. 서버들이 뭐 이렇게 멀티우면 되는데요. 뭐 이런 걸 ESI 레그라고 하고요. ESI 레그는 언더레이 L3 기반의 오버레이로 VXLAN 터널 또는 MPLS 터널을 뚫리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빌리티 제공합니다. 라는 것보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커넥션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애들, 뭐 이거 서버, 스위치 또는 사용자, 일반 유저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 편하게 네트워크 벌추얼 오버레이가 되냐, 뭐 오버레이 언더레이가 되냐, no. 그래서 EVPN을 쓰면 됩니다. no라는 거죠. 애니캐스트 서비스 해드릴게요.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말할 수 있어요. EVPN으로 시작. 근데 대부분의 IT 담당자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아니다. 애니캐스트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유비쿼터 서비스랑 똑같아요. 유비쿼터스가 뭐죠? 시간과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네트워크에 어떤 스위치, 어떤 포트에 꽂아도 상관없이 서비스 해드릴게 아무 설정 없이. 그런 거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성을 가져가 준다. 시스코 SDA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네트워크 플랫하게 만들어줘서 아무데나 꽂아서 그냥 이동성을 보장해 주는데 거기에 인증만 더해 준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SDA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모빌리티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모빌리티 말고 더 쉽게 다가가면 뭘까요? 스마트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포트를 아무데나 꽂을 수 있게 드릴게요. 근데 포트를 아무데나 꽂았는데 루트도 안 돌아요. 그 세션의 시작 또는 이런 토픽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토픽의 시작을 어플리케이션부터 말하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왜 필요한 것을 말하고 탑 다운으로 내려가면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고객의 사용자 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솔루션 또는 네트워킹 가지고. 그럼 EVPN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프로토콜을 하나요. 세그먼트 라우팅. 세그먼트 라우팅을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세그먼트 라우팅은요. OSPF 기반으로 기술을 제공합니다. 어려워요. 그죠? OSPF만 쓰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세그먼트 라우팅은요. 그냥 단순한 운영 환경을 줘요. 어떻게요? OSPF 기존에 쓰던 거 쓰시면 돼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유실 없는 네트워크를 줘요. TI LFA 기능을 세그먼트 라우팅이 주는 게 아니라 유실 없는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에 트래픽 포트가 빠지거나 노드가 고장나도 50ms의 유실 없는 네트워크를 보장해 드리고요. 우리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어떤 제공하냐면 트래픽 엔지니어인데요. 여러 경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트래픽 엔지니어 프로토콜은 못해요. 또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구간의 레이턴시가 작은 쪽만 찾아서 트래픽을 애플리케이션을 뚫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애니캐스 서비스도 돼요. 이게 SRT라는 기술이라는 거죠. SRT를 말하기보다 로우 레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VIP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VIP 서비스는 뭐예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이나 기능을 제공하면 되죠. 그런 걸 로우 레이터 서비스라고 우리는 포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ECMP 서비스라고 하면 되는데 SR은 ECMP를 하되 동등하게 트래픽을 분산 안 하고요. 어니퀄 코스트 ECMP도 돼요. 그렇게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줍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한쪽 패스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패스 사용하되 여러 개의 패스의 트래픽을 어니콜하게 서로 다르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SR이에요. 그리고 SR은요. 기존 네트워크와 호환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OSPF SR에 올라가도 어제선 냈는데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MPLS 쓰는 애들은 우리가 통합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책들은. MPLS 데이터 플랜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유니파이드 된 데이터 플래닝을 갖는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SR은요. 차세대 SDN 기술이에요. 왜요? SR은 V6를 겨냥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SR V6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차세대 SDN 기술에 V6도 지원하는 게 세그먼트 라우팅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어떨까? 이거가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먼저 기술로 먼저 말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그 기술의 세부 기능이 왜 고객들이 필요해서 왜 지금의 국제 표준 기술들이 나왔는지 한번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만의 생각을 좀 드렸고 또 아니면 또 저만의 팁인 걸 좀 공유를 했습니다. 항상 뭐 지금 파트너 웹비나라는 게 기술 전수에도 당연히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 솔루션을 셀링하는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기 계신 SE가 됐던 세일즈 분들이 됐던 바로 접점에 있는 분들께 이런 팁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QFX 소개지만 뭐 해볼 거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잘 못했던 마켓 다이나믹 서베이도 좀 알려드리려고요. 마켓 다이나믹 서베이냐 뭐냐면 지금의 고객들이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토메이션이 산업계에 얼마나 적용이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토메이션을 위해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가상화라든지 네트워크 디스어그레이션 같은 기술들이 실제 요즘 트렌드하다고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서베이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2020년하고 2021년 서베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QFX 스위치 새로 나온 QFX 5700 스위치가 새로 나왔죠. 이거랑 400G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그게 프로토콜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게 줄여 말한 거예요. 그게 레갈 디스클레이머. 네. 이걸 붙이게 돼 있어요. 자, 마켓 트렌드 서베이. 데이터 센터 스위치는 QFX를 말할 때 자동화를 빼놓을 수는 없죠. 오토메이션에 대한 서베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저는 오토메이션을 정의할 때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파나고의 오토메이션 솔루션인데요. 커스터머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휴먼 에러를 방지한다.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네.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의 오토메이션 요겁니다. Reducing the cost of customer churn. 커스터머 churn이란 뭐냐면요. 고객 이탈 방지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셀러리 빼곤 얘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왜? 네트워크라는 게 항상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장애가 나면요. 항상 그런 회선 사업자들은요. 그 고객들한테 한 달을 더 해준다든지 공짜로 3달 더 해준다든지 또는 회선의 밴드위스 높여줘요. 그게 비용이 엄청납니다.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KT에 지원을 했었는데 KT를 제가 지원하면 S였죠. KT 익산지사에서 작업을 한번 했는데 그 게임방 그 집선 라우터였어요. 걔가 죽었어요. 그러니 바로 동네 게임방 사장이 그 강목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방 사장님들은요 공짜래요. 그때 들으니까. 그런 장애 하나가 고객 이탈을 시키는데 엄청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KT의 회선이 LG나 SKB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계속 공짜로 씁니다. 고객 이탈 방지의 노력이 굉장히 휴먼 리소스한테도 엄청 크고요. 오펙스에도 가장 큽니다. 네트워크 장애에 의한 비용 지출이 셀러리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휴먼 에러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휴먼 에러를 방지하려면 기계가 작업을 하면 돼요. 어떤 정형화된 작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게임반 사장님의 사용자 경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오토메이션의 가장 큰 목적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탑다운 방식의 접근을 해야 조금 더 고객이 이해를 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메이션이 나왔으니 커스터머처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오토메이션이 IT 자원을 이끌어가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고 가장 많이 IT 혁신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GSM의 인텔리전스 2021년 서베이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보세요. IT 자원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 오펙스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 1등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요건지 아시죠? 오토메이션. 얘는 꼴찌예요. 1등은 뭐냐? IT 자원 자체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으면 오펙스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오펙스를 지금 큰 네트워킹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AT&T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5%의 코어 네트워킹 자원을 2020년 말까지 다 디스어그리에이션 또는 가상화하겠다. 가상화를 왜 하겠어요? 디스어그리에이션을 왜 하겠어요? 온디맨드한 커스터머 리퀘스트에 대해서 즉 커스터머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세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속도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AT&T는 지금도 코어 네트워크를 벌써 이미 가상화가 돼 있고 75%가 올해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고객들은, 혁신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혁신원 장비를 다 교체할 수 없는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사용하는 백오피스 시스템, 이게 오퍼레이션 서포트 시스템이라죠. 관리 시스템들이 다 이건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IT 자원 관리나 운영에 혁신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오펙스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반증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도 이 서베이들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가장 특이사항이었어요. 자동화가 오펙스를 줄인 첫 번째가 아니라 뭐다? IT 자원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봐볼게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가장 큰 게 가상화 또는 디스어그리게이션이에요. 자, 디스어그리게이션은 뭐죠? 장비가 하나가 있던 게 분리돼서 쓰는 걸 디스어그리게이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SDN도 디스어그리게이션 하나고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디스어그리게이션 하나고요. 또 하나의 디스어그리게이션 얘기 들면 저희가 주니퍼에서는 지금 컨테이너 베이스 RPD, 라우팅 프로토콜 데모만 따로 상품을 팝니다. 그게 벌써 버라이존하고요, AWS는 벌써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왜 구매했어요? X86 서버에다가 라우팅을 하고 싶은데 가장 안정적인 라우팅을 할 수 있는 OS가 뭘까요? 컨테이너 베이스 또는 NF 또는 VM 또는 컨테이너. 그렇죠? 기존의 라우터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우리 또 주니퍼 거를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서 X86이 그냥 라우터가 되는 그런 거 그냥 NFV라고 하는데 우리가 NFV에 VMX를 올린 게 아니라 라우팅 프로토콜 데모만 파는 거예요. 이거라는 걸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얻은 걸 뜯어도 돼요. 매니지먼트를 뜯어도 돼요. 주니퍼에서는 MGD라고 하죠. 라우팅을 뜯어도 돼요. 또는 스위칭을 뜯어도 돼요. 이렇게 각각 내가 컴포넌트화 할 수 있는 것을 다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이 할까? 디스어그리게이션이 NFV 들어가고 SDN도 들어가고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 들어가고 이런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소닉 같은 게 있죠. 네. 이런데 모듈화돼서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디스어그리게이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뭐 다들 아시죠?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너무 장비가 정형화돼 있어요. 스캔 립이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디스어기 쉽죠. 근데 특이한 건 코어 라우터. 이 부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AT&T가 75%의 코어 라우터를 2020년 말까지 다 디스어그리션 할 건데 이미 32%의 고객들이 코어 라우터는 이미 디스어그리션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라우터를 사지 않고요. 라우터에 화이트 박스를 사고 그 화이트 박스에 OS도 사고 OS를 관리하는 매니저도 따로 사는 거죠. 신기하죠? 벌써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고객 요청에 바로 반응하고 싶다. 고객 이런 서비스, 우리 롤레이트 서비스 만들어줘 하면 바로 반응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OS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OS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근데 그 OS가 지원을 안 하면 밴드한테 요구해야 되죠. 몇 년 걸리겠죠. 그렇게는 더 이상 고객 요구사항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디스어그리게이션이나 가상화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을 이끌고 있는 거고 이런 오토메이션을 이끌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IT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래서 IT가 기본적으로 구조 변경이 안 되면 오펙스 절감도 할 수 없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있냐면 레드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디스어그리게이션.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디스어그리게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EU에서 펀딩에서 IBM이 리드하고 있는데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버죠.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PU 메모리죠. CPU 메모리 띄겠다는 거예요. CPU 메모리가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해 보니까 약 1.5% 어플리케이션이 98.5%의 CPU랑 메모리를 쓴다. 특히 요즘같이 뭐 머신러닝 많고 애널리틱스 많고 AI 많이 쓰니까 메모리 잡도 많고 CPU 잡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빼가지고 메모리 따로, CPU 따로, 스위치도 따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 옵티컬 스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레이턴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깡통 하나 만들고요. 여기 CPU랑 메모리 모듈 따로, 옵티컬 스위치 모듈 따로. 그래서 이 박스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넣는 겁니다. OCP의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X86을 오픈해서 쓴 거랑 거의 비슷하죠. 예. 얘들 비슷. 근데 얘네는 메모리 CPU를 띈다. CPU는 CPU 존으로, 메모리 존으로. 뭐 당연히 기술적인 허들은 많겠지만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렇게 디스어그리게이션 하고 있다. 디스어그리게이션이 이런 네트워크뿐만 아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도 디스어그리게이션을 다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앞서 말했던 AT&T가 코어 라우터를 이미 디스어그리게이션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작년 2020년 세프템버 기준, 9월 기준으로요. 코어 라우터예요. 진짜 코어 라우터. 우리가 말하는 우리 뭐 PTX 마인 시리즈 이런 라우터들 화이트 박스를 사서요. 거기에 제리코 2 칩셋을 넣어서 디노스라는 소프트웨어 사용해요. 얘가 드라이버 넷이란 에서 만들어서 디노스예요. 이건 오케스트레이터고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UP 스페이스 이거 발음 잘 모르겠는데요. 얘네 화이트 박스에서 얘가요. 피자 박스예요. 샤시형이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100G, 400G 되는 애들. 거기는 브로드컴 칩셋을 써요. 그리고 드라이브 내에서 OS를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쓰고 있는데 코어 라우터에서 백홀용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기능이 뭐만 있는지 아세요? BGP, MPLS, FR, ISIS, V6, SR 끝입니다. 이것 빼고 지원하는 얘네들은 굳이 지원할 필요 없어요. ACL 필요 없어요. 무슨 코어 네트워크 ACL이요. 그래서 다 따로 사다 보니까 따로 사는 거는 힘들지만 이렇게 다 디스어그리에서 사서 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SR만 되면 되는 거예요. V6하고 그쵸? 우리 MPLS만 되면 되고 그거를 다 디스어그리에이션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시스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오케스트레이터 통해서 다 제어를 해서 신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DT, 텔레포니카, AT&T 모두 다 비슷합니다. 이미 디스어그리에이션 코어까지 쓰고 있다. 데이터 센터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서베이죠. 이런 서베이, 이게 애널리시스 메이슨. 요즘에 서베이들은 잘 보시면요. 애널리시스 메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회사들에서 이런 서베이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5G 기술을 잘하려고 하면요. 어디 자료를 보면 되는지 아세요?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투신사들이 즉 문과가 쓴 기술 리포트 자료일 거 엄청 읽기 편합니다. 엄청 편하고 문과 입장에서 기술을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서 나오는 서베이들이나 이런 기술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기술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런 기술 자료가 이런 인베스트먼트 자료들이 굉장히 좋다. 네. 자, 그러면 자동화는 어디 많이 쓰냐?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SDW에서 가장 자동화를 많이 쓴대요. 왜요? 장비가 많잖아요. GTP 서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VNF들,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런 것들 자동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얼마나 많이 쓰냐? 기본적으로 리테일에서 많이 써요. 아마존 같은 애들, 로봇들이 다 하죠. 가장 많이 돼 있어요. IT는 얼마나 돼 있냐? 업계 중간입니다. 약 37%가 자동화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자동화에 대한 챌린지는 가장 뭐냐?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냐? 시간 같은 건 당연하죠. 이거 언제 배워요? 자동화. 오래된 장비들이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들을 갈거나 또는 오래된 장비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백오피스 시스템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오토메이션의 허들들이 되게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1, 와이어리스 이쪽이 가장 자동화가 많이 있고 그쪽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API를 요즘 두 번째로 많이 쓴다. 뭐 당연히 컨피그레이션 많이 쓰는데 이제 API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API를 통해서 요즘 뭘 많이 하고 있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 AI, ML 기반의 분석 같은 것도 넷데브옵스 서베이를 보니까 작년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트러블 슈팅, 디텍팅 할 때 AI, ML 기술들이 이제 레이징 스타로 떠올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주니퍼의 AI, ML 전략이 맞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니퍼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는 업계 트렌드가 어떤지.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들은 스트리밍,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가 또 맨 밑에서 이렇게 라이징 스타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도 SNMP, ICMP 이런 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AI, ML 때문에 라이징 스타로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들이 이제 쭉쭉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죠. 자, 여기까지가 업계 서베이였습니다. 우리 업계도 주니퍼가 업계 서베이에 따라서 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메이션이 이 업계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동화가 오펙스를 줄이진 않는다. 자동화는 오펙스를 줄이기 위한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요즘은 디스어그리게이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부분, 엔터프라이즈, SD-WAN 부분, 그리고 하다못해 AT&T 같이 전 세계에서 탑 티어에 있는 코어 라우팅 부분도 이미 디스어그리게이션 돼 있고, 주니퍼는 그런 디스어그리게이션 어디까지 와 있냐? 컨테이너 베이스 RPD까지 AWS나 버라이존의 CDN 서비스 위해서 이미 팔렸고 이미 쓰고 있다. 디스어그리게이션, 가상화 이런 것들이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이끌고 있다. SDN은 이미 한번 웨이브가 파도가 한번 친 거고요.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이 훨씬 더 뜨고 있고, 데이터 센터 디스어그리게이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메모리와 CPU 블록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눠지고 있다라는 현재 업계의 마켓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업계의 마켓 다이나믹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런 업계 다이나믹에 맞춰서 저희는 QFX 5700이랑 드디어 샤시형 미드 사이즈 샤시 스위치가 나왔어요.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QFX 10K로 그 가격을 맞춘 여기 세일즈 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을 맞추게끔 기술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준비를 한 여기 SE 분들께 박수를 드려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 미드 사이즈 샤시가 이제서야 나오다니. 그게 QFX 5700이에요. QFX 5700은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샤시니까 대부분 스파인에서 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쓸 때는 어디냐? 기본적으로 400G가 돼요. 100G, 400G를 원하는 데이터 센터 고객 중에 코스트 비용이 합리적인 애들, 그리고 아리스타 시스코의 4RU, 5RU 스위치들 있죠. 얘네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나온 거예요. 딴 건 없어요. 얘네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100G, 400G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니까. 그리고 얘는 딱 EV펜이 원하는 고객들한테는 더 금상첨화겠죠. 물론 뭐 EV펜이 없어도 상관없지만요. 보통 스파인 계열에 들어갈 거고, 또는 슈퍼 스파인 계열에 들어갈 거고요. 100G, 400G를 네이티브 포트 뭐냐? 네이티브 포트가 뭐죠? 포트의 물리적인 형상이 100G, 400G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G, 25G, 50G로 쓰려면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나 브레이크아웃 옵틱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다. 5RU의 8슬롯짜리 샤시 스위치인데 100G, 400G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10G, 25G, 50G는 브레이크아웃을 써야 되고,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다? 다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아리스타 시스코의 멀천트 실리콘을 쓰는, 즉 브로드컴 실리콘, 제리콘이라든지 트라이던트 4를 쓰는 애들에 대해서 우린 경쟁자로 삼고,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제는 QFX 10K 18,000을 조금 더 높은 값에 팔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QFX 5700을 이제 요번 달에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가격이 다 확정돼서 나오면 세일즈 분들 통해서 프라이스 리스트 업데이트 될 겁니다. 제가 저번 웹비나에서 한번 했었어요, 얘를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니까,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프로토타입이었는데, 5700이 나왔고요. 자, General 어드레스인가요? 네, 까먹었습니다. 양산 내년 Q1입니다. 양산 내년 Q1입니다.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타겟 커스터머는 기본으로 처음엔 DC다. 자, 그리고 5알류고 12.8테라. 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100G, 200G, 400G. 여기 보세요. 포트들이 다 크죠. 구멍이. 그쵸? QSFP. 네. 100G, 400G. 뒷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파워 4개, 팬 2개. 이 팬을 열면, 이 팬을 빼면 여기에 FEB, SCB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2개가 돼요. QFX, 10K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괜히 컴팩트해요. 얘가 뎁스가 80ms이에요. 80cm. 기본적으로는 이 깡통 자체는 60cm인데요. 앞뒤로 케이블 같은 거 또는 파워 코드를 꽂으려면 80c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80cm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라인 카드는요, 얘예요.
100G 라인 카드 16포트. 100G 라인 카드 16포트고요. 이렇게 빨간 박스로 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채널라이저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G, 25G, 40G를 나눠 쓸 수 있다. 이런 걸 채널라이즈드라고 해요. 16포트 10G 중에 요 4포트만 나눠 쓸 수 있다. 많이 나눠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샤시 와이드하게 인터페이스를 144개까지 못 가져요. 그거는 주니퍼 OS 문제가 아니라 브로드컴 칩셋을 우리가 트라이던트 4를 쓰는데 트라이던트 4는 인터페이스 144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그런 거가 이제 그 멀천트, 그러니까 사서 쓰는 칩셋의 그 제약 사항인 거죠. 자, 그리고 400G는 네포트다. 이 네포트에서도 네포트는 그럼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냐? 10G, 25G, 40G, 100G, 200G. 이는 지금 지원 안 되고요. 100G까지 나눠 쓸 수 있다. 그래서 네포트 400G인데 얘를 우리는 스플릿 아웃 또는 브레이크 아웃해서 나눠 쓰는 거다. 이게 QFX 5700이에요. 뭐 네이티브 텐지, 즉 텐지를 직접 꽂을 텐지 옵직 SF 플러스를 직접 꽂을 수 있는 건 지금 안 나와요. 다. 이게 아마 내년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100G, 400G만 되고 브레이크 아웃밖에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HA가 안 돼요. RE를 RCB라고 하고 SCB를 FEB라고 하는데요. 얘네 두 개 꽂아봐야 서로 간에 스위치 오버 해봐야 다 끊어집니다. 세션 트립 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원 안. FRS라는 건 뭐냐? First Release Schedule. 얘가 이 샤시가 나올 때 처음 나온 주노스 OS에서는 HA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시겠죠. 이런 개떡같은 장비가 있나? 이게 왜 안 돼?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스파인 립 방식을 쓰죠. 스파인 립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더레이, 즉 피지컬 형상, 링크에 상관없이 리던던시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A가 처음부터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쓰는 고객, 그렇게 안 쓰는 고객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텔코에 제한해야 된다. 텔코는 당연히 SCB나 이런 RE가 스위치 오버 안 되면 안 되니까 제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HA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는 어디다 제한해야 된다? 스파인 립을 주로 쓰는 데이터 센터나 엔터프라이즈 PC에 가능하다. VCF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룹 방지를 뭐를 쓰냐? EV펜 같은 기능을 쓴다라는 거고요. 버퍼는 132MB, 미드 사이즈라고 하기엔 좀 작고 스몰 사이즈라기엔 좀 커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브로드컴 칩셋 안에 들어가 있는 SoC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QFX 5700은 클래스 C를 지원하기 때문에 타임을 요구하는 브로드캐스팅 업체에도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스위치를 팔 때 어디가 약하냐?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엔요, 모바일 네트워킹과 똑같이 타이밍 정보를 보내줘야 돼요. 페이즈, 프리퀀시. 이게 타이밍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날로그 방송 시그널을 송출할 때 가장 중요해요. 디지털을 변환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쪽을 다 시스코한테 내주고 있었거든요. 방송이라고 하면 KBS, MBC, 뭐 CJ 이런 데 다 합쳐지는 거예요. TVN 그런 데 다 이거 쓰거든요.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스위치가 샤시용 스위치가 나왔다. 그리고 FEB를 그냥 뽑으면 안 된다. 당연히 좀 스위치 오버도 안 되니까요. 자, 아마 이거 질문이 나오셨을 건데 질문이 사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답변을 여기가 저희가 드린 거예요. HA 안 된다. 근데 타임이 되니까 방송 쪽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패브릭 카드 그냥 뽑으면 안 된다. 뽑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 팬이 가리고 있죠. 근데 팬은 두 개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 빼도 100%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블랭크를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블랭크 빼지 마시고요. 블랭크는 항상 꽂아놔야 되고요. 아, 하나를 제가 잊었네요. 총 슬롯이 얘가요. 9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얘 못 씁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현재 기준으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8개 슬롯만 사용 가능하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SE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9개 슬롯 중에 8개만 사용하다. 끝에 거 못 써요. 네. 그리고 100G, 400G만 되고 가니까
브레이크아웃 쪼개 써야 돼요. 네. 얘 유스 케이스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스파인 계위에 들어가는 IP 패브릭 솔루션을 쓸 때, 또는 어디 쓸 때? EV펜을 사용하는 스파인에 쓸 때, 그쵸? 그리고 어디 또 쓸 수 있을까요? 용량이 많이 필요한 엣지에 들어가는, 또는 리프에 QFX 5700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피자 박스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집선할 수 있는 슈퍼 스파인 계위에 우리가 또 QFX 5700을 진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여기 말고 보더 쪽, 보더 리프라고 하죠.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 센터 패브릭의 엣지라고 하는 보더 리프 쪽에 또 트래픽 용량이 많으면 QFX 5700을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 QFX 5700의 효용성이고, 마지막으로 400G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QFX 5700 400G가 지원된다고 했어요. 5200 시리즈, 5220, 5230도 400G가 지원되는데, 데이터 센터는요, 100G 이상이 되면서 옵틱의 가격 싸움이 최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100G 이상의 옵틱들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30포트, 뭐 60포트 여기에 들어가는 100G 옵틱을 쓰면요, 스위치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주니퍼에서는요, 커먼 옵틱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기존 옵틱들이 너무 비싸니까 최대 90%까지 저렴한 옵틱을 주니퍼가 만들어내는데, 그 옵틱들을 마이너스 C 옵션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옵틱들을 보면 마이너스 C가 있어요.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C가 붙은 애들은 기존 거에 비해서 최소 40%는 싼 것 같아요. 15에서 40%는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G 이상의 경우 많이 싸요. 1G, 40G는 같이 커먼 옵트로 진행을 할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100G 이상의 애들은 요 C가 붙으면 훨씬 싸다.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붙은 애들을 옵틱을 이제 100G, 400G 또는 25G를 할 때, 50G를 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C 옵션이 붙어 있는 옵틱들을 우리는 커먼 옵틱이라고 하고, apps.juniper.net 들어가시면 우리 그 옵틱 호환성 있는 페이지가 있죠. 파트너를 다 볼 수 있죠. 거기 가서 봐서 장비별로 옵틱 호환성에 요게 있으면 요걸로 골라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자, 그리고 400조 옵틱을 바랄 때 지나치면 안 될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얘입니다. 자, 100G, 400G는요, 기본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애들인데, 어떻게 호환이 가능하냐? 자, 100G 옵틱을 QSFP로 시작하고 400G도 QSFP로 시작해요. QSFP 28이면 100G 옵틱, QSF 플러스면 40G, QSFP 마이너스 DD, 더블 덴시티는 400G인데, 여기서 우리는 요걸 알아야 돼요. QSFP. QSFP는 뭐냐? 옵틱의 피지컬한 형상을 말합니다. SFP 알고 SFP 플러스 아시죠? 플러스를 빼고 앞에는 SFP가 똑같죠. Short Form Factor. 그거는 옵틱을 만드는 피지컬 스탠다드에서 이 QSFP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포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FP하고 SFP 플러스가 같은 포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알면 돼요. 쿼드러플 Short Form Factor 28이면 100G 플러스는 40G, DD면 400G. 근데 QSF 마이너스 DD는 기존 QSF이 길어요. 근데 물리적인 여기 들어가는 요 뎁스만 길 뿐이지, 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규격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포트에 동일하게 들어간다. 근데 얘는 400G를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QSFP, DD는 400, 28은 100G였을 때 얘네 케이블을 쓰는 옵션들은 이렇게 LC 케이블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앰피어 케이블도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400G는요, 다 예전에는 뭐 100G도 CFP라는 막 요만한 옵틱이 있었어요. 요만한 거.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넓은 옵틱들이 이제 왜 사장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QSFP 타입, 즉 물리적 형상이 QSFP인 애들만 프론트 투 백 에어플로우나 사이드 투 사이드 에어플로우에 얘네가 견딜 수가 있어. 온도가 피지컬 형상상. 그래서 그런 큰 옵틱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400G는 다 QSFDD로 다 거의 통일이 되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에어플로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형상이 에어플로우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워져서 데이터센터 불나 만들죠. 스위치가. 그래서 QSFP DD가 지금 400G, 28은 100G 얘네만 지금 메인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400G들은 특이 기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가 400G에서는요. 요겁니다. 400G ZR. 얘가 120km까지 가요. 얘가 이제 업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업계냐?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을 바꿀 수 있겠다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가는요, 기본적으로 약 80에서 120km까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성을, 그런 거 우리는 DCI라고 해요.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션. 그 기술 말고, 뭐 기술은 별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 센터 엮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DCI라고 하는데, DCI 연결을 위해서 이 400G ZR 쓰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기술상 스토리지나 컴퓨팅 자원들이 서로 카피되고 리플리케이션 될 때 120km 이상이 되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1km당 5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러면 120km면 600마이크로세컨드죠. 그죠?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나 봐요. 어플리케이션이.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왜 알겠어. 이옵틱이 80에서 120km 지원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 데이터 센터도 80에서 110km가 거의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인 것 같아. 근데 왜? 데이터 센터 간의 트래픽이 너무 많죠.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송 장비를 중간에 쓰게 되면 옵틱이 여기 전송 장비의 트랜스폰더를 만나서 디먹스를 만나고 여기에 EDFA, 에듀늄 도프트 파이버를 만나요. 그 말은 뭐냐면 전송 장비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장비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여기에 트랜스폰더가 이 엔드 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헤더를 심어요. 그런 거 FEC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 트랜스폰더에서 FEC 심고 그 트랜스폰더가 보내준 광을 받아서 DWDM 뭐요? 여러 가지의 파이버를 하나로 보내주는 거를 하는 걸 DWDM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 있는 비트의 소자들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빠져요.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광 케이블에 도포를 해요. 그런 거 에듀늄을 써서 도포를 하면 전기를 안 줘도 여기 있는 광전자들이 힘을 낸대요. 갑자기. 그래서 DWDM 앞에 이 케이블에 도포를 합니다. 에듀늄으로. 그러면 얘네도 힘이 나서 막 가요. 그래서 거리가 80km, 100km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송 장비들이 컴포넌트가 트랜스폰더, DWDM, 도포도 해야 돼요. 아주 귀찮죠? 딱 400조 하나 연결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귀찮아? 그래서 이 기능들을 다 여기다 두은 거예요. 400G ZR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코이런트 DWDM 옵틱이라고 해요. 좀 제가 설명이 빨랐죠? 자, 데이터 센터가는 80에서 120 맥스라고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엮어주려고 하는 스위치에 400조 옵틱을 놓고 400조 옵틱이 전송 장비 트랜스폰더를 만나서 트랜스폰더에서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그 트랜스폰더가 보내준 시그널을 DWDM에 받아서 다중화를 하는데 이 다중화를 하기 위해서 다중화를 해서 요 파이버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파이버가 멀어지면 광신호가 약해지니까 여기 에듀뮴 도포를 하는데 이 끝에까지 엔드로 가면 에듀뮴 도포된 거를 또 DWDM 디먹스가 받고 디먹스가 그거를 디멀티플렉싱해서 트랜스폰더가 받아서 또 다시 스위치에 넘겨야 된다. 힘들죠. 이렇게 복잡하다. 돈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기다 다둔 걸 우리는 코이런트 DWDM 옵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G 코이런트 DWDM 옵틱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 간에
스위치, 라우터 간에 직접 연결이 되니까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션 기술, DCI 기술로 400주 ZR이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네. 그거를 표준을 이끄는 게 IEEE하고 OIF. 오픈 인터페이스 포럼인가요? 네, 여기서 400지 ZR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400지 장비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 데이터 센터용 장비들이 로컬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션으로 나오는 거고, 이 400 ZR이 빨리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션에다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었고, 자, 진짜 마지막. 400지 어떻게 나눴어요? 네, 400지는 이렇게도 나눴습니다. 기존의 LC 케이블을 나눴을 수 있지만 이런 센코의 CS 커넥터가 나왔어요. LC 케이블은 여기가 13mm거든요. 8mm짜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또 신기하죠?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것도 센코 SN 커넥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네 개 들어가요. 얘는 뭐예요? QSFP 타입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40G, 100G, 400G가 제공하는 QSFP 옵틱의 물리적인 형상이에요. 이게 400G 옵틱인 거고 여기에 100G가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왜 100G를 포트를 많이 쓰면 되지 왜 400G를 나눠 써야 되냐? 왜 그러냐면 점점 100G의 효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100G로 포트를 만들면 스위치가 커져요. 그쵸? 만약에 400G 30포트짜리 있다고 보세요. 그럼 100G로 몇 포트가 돼요? 120포트가 되죠. 근데 100G로 120포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RU가 돼야죠. 그럼 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G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00G를 쓰는 거고, 400G를 나눠 쓰는 거예요. 자, 끝! 오늘 좀 바빴어요. 오토메이션 서베이도 말을 해줘야 되고, 디스어그레이션 서베이드에 대한 거를 말씀해드리고, 마켓 다이나믹을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섹션이 적어졌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은 이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저희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가 기술을 먼저 말하지 말고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다가가보고 기술의 세부 피처를 말하지 말고 그 세부 피처가 고객의 어떤 리퀘어먼트 때문에 생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설명해주면 우리의 네트워크는 EVPN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EVPN 데이터 센터 패브릭이 아니라 애니캐스 서비스를 하는 어떤 서비스 스마트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패브릭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굳이 EVPN을 말할 필요는 없다. 타입 1, 2, 3, 4, 5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자, 오늘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바빴지만 많은 거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저희가 꽉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네,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